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자, 한 주도 잘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도 한 주간 주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또 나와주었고요. 사실 지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 또 잘 가주면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와주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AS 종목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추천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 첫 번째 추천주가 대유 플러스였죠. 그래서 대유 플러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실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AS에서 지난주 새벽 배송에서 AS 해드렸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000원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드리고 새벽 배송 수요일, 그리고 이제 이날 마이너스 7%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3%,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또 1%, 또 마이너스 1% 하면서 거의 한 10% 제가 드린 자리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날 월요일에 급등 직전이다,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에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도 제 공개 방송에서 제 월요일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시 반에서 거의 8시 사이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때 참여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공개 방송, 그리고 화요일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스팟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 지금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충전 차저 쪽 시스템을 따라가는 쪽은 SK 시그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로 SK 네트워크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SK 네트워크스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대유 플러스를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고, 대유 플러스가 SK 시그넷과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테슬라 충전 시스템 관련해서 지속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 대유 플러스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산 사실상 854원, 동전주에서 집회가 되었다가 크게 1000원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도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AS를 한번 드렸고, 물론 제가 화요일 녹방이지만 수요일에 여러분들께 또 이제 시가 기준으로 또 한번 좋다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요일 방송이 올라갔었고요. 이날 시가가 5% 가까이 시작해서 종가도 시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한 차례 급등 나와주면서 15%, 시가 15%의 시작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틈이 없죠.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수익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종목이 분명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다면 밀어버리는 건데, 자, 11선에서 잘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여지고 내용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100원을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좋다. 사실상 이 종목은 장기 종목입니다. 저는 장기 종목을 가지고 스윙을 해드리고, 스윙 종목을 가지고 또 단기 종목을 또 해드리고, 단기주를 가지고 단타를 해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죠. 이 종목이 방향성이 가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중간에 몰리더라도 충분히 낮은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돈보다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시간 투자를 못 하겠고 급등주가 좋다 하시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유 플러스는 제가 4분기까지도 내년 1분기까지도 사실상 이제 내년이 됐을 때 이 종목이 앞자리가 1자에서 2자로 바뀌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순간순간 파동의 10%도 20%도 작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리고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계약 관련한 이슈도 사실상 며칠 전에 나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개월 뒤에 재공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주가가 또 한번 탄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관련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대유 플러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도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해드리고,
제가 수요일 날 한 차례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새벽 배송 종목으로 또 한번 급등 나와주면서 12% 급등 내줬는데 이날 말씀드렸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전고점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전고점 돌파했다가 밀어낼 때는요. 이 전고점이 전일 고점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자, 이 길에 이만큼 시세가 급등이 제가 대유 플러스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이제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마녀 공장을 가지고 하루 만에 하루죠. 당일 수익을 급등주를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종목이 매출도 좋고 사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 종목 매출이라고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사는 사실 중국 영향을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주가 흐름도 지금은 이제 급등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와줬고 반등 이후에 뭐 차분하게 횡보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중국 관련한 이슈가 이제 화장품주들의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실적으로 따진다면 실적 시즌 앞두고 화장품주에서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 37,000원에서 한 38,000원, 9,000원, 4만원 이하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매수가 왔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는 관심 두지 마시고요. 음봉이 나왔을 때 관심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녀공장도 당일 수익으로 확보해 드렸는데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가 IB 김영, 애니 능률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종목 AS 해드리고 많은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올까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 시장이 바로미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동조화 현상이 충분히 중국 시장하고도 미국 시장하고도 같이 함께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빅테크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실망스럽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장이 약간 실망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장이 사실상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그렇다고 해서 방향이 꺾였다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주를 가져가는 게 좋다. 그 안에서 오늘장 기대감에 취했던 종목인데 실망으로 변했던 종목.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매수가가 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성 화인텍인데요. 동성 화인텍. 사실상 IMO에서 20년에 IMO 2020에서 규제 시행 후에 우리가 해운 쪽은 이제 황산 화물 배출 감소를 위해 가지고 LNG로 대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운송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이쪽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 물동량이 LNG 사업의 호황을 지연시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LNG 대체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 연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LNG 사업이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봐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동성 화인텍 우리가 동사의 이제 캐파 증서를 우리가 봐야 된다. 동사의 수주 잔고와 매출액을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매출은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산 능력이 전부 이제 가동 중인데 불구하고 추가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 매출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탄력적으로 못 움직였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캐파 증설을 한다는 소식이 있고 또 한 4척 정도 분량의 초저온 보냉제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증설을 단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효과가 이번 연도부터 서서히 드러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오늘 급등했다가 다 눌려버려서 매수가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12,500원 정도면 아주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냉제 시장도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주요 조선 3사 중에 대우조선 해양만 이제 넘버 96에서 화물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물량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대우조선해양 쪽의 물량이 일단은 납품 못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이제 여러 부분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수주도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카타르발 그 LNG선 같은 경우 2차 수주전이 이달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조선주들 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또 시장이 좀 흉흉할 때 또 한 차례 또 실적주 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 오히려 밀어냈을 때 사실 우리가 조선 기자재 쪽이 훨씬 더 빠르게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조선주들이 더 잘 갔습니다. 조선주가 메리트가 그만큼 컸었죠. 왜냐하면 엄청 많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도 있었고요. 또 이제 수주가 지속되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소식으로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조선 기자재 쪽도 한번 탄력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 매수를 해둔다면 충분히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성 화이텍을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삼성중공업의 매출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수주 관련한 계약 체결 소식이 이어졌는데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00%가 넘는 매출액이 일단은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고점 부근에서 부근까지 한번 급등했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낸 흐름인데 자,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성화이텍 주가를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사실상 적점에서 한 10,000원 정도가 1차적으로 봤을 때 10,000원 정도가 이제 괜찮은 자리입니다. 괜찮은 자리지만 사실 10,000원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이 없고 이럴 때야 10,000원이 저가 메리트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떴다가 밀어냈고 이 뜬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장 메운다 이런 것보다는 차후에 메우고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동성화이텍 저는 오늘은 조금 중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중기적인 종목이라고 해서 당장 못 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가 전고점 하면 월봉상 보시면요. 자, 20,000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시 종목을 잡을 때는 방향성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이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단기로도 좋지만은 중기로는 더 좋은 종목. 그런 종목을 잡아간다면 동성화이텍도 좋은 종목이다. 다만 3, 4분기 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